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것을 여러분하고 나눌까? 사실은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떠오르는 거, 느껴지는 거 그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같이 그 평행우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참 많이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평행 우주라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를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 시간 속에 나라는 그 개체성은, 사실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드라마에 그 출연하는 조연 혹은 뭐 엑스트라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출근하시면서 혹은 뭐 길을 가다가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는 그냥 지나가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의식하지 않는 여러분 삶의 그 엑스트라입니다. 그러나 또 그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도 역시 엑스트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 3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느껴봤을 때, 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너무 깊이 매몰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이제 에고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음, 우리가 정말 느끼지 못한다면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삶의 주인공이라는 거를 나와 같은 주인공이라는 거를 이제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토기를 이제 만드는 그 도공이 사실은 그 박물관에 있는 그 도자기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도공의 인생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 도공의 그 인생과 히스토리를 그 도자기를 보면서 잘 느끼지를 못한다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음, 모든 것의 역사를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방송식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노고와 정성과 가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그 옷을 구입한 그 시점부터 그 옷을 보통 인식하고 입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우리는 이면에 있는 것들을 잘 못 느끼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감각적인 것만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좀 틀린 게 여기서도 또 이제 여러분이 모순을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감, 이 감각이라는 것이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세포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그런 장기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 심장이며 허파며 어떤 위 이러한 기관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킬 수 있게 사실 매일매일 움직이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잘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다 느낀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하고 또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본인이 각자 머무르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를 잘 넘어서지 못하고 그 이면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행우주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들이 상당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꿈을 꿉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꿈을 꾸는지 사실 그거 역시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지금 꿈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지만 꿈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하고 이제 융인데 그분들이 이제 이루어 놓은 어떤 학문적인 업적은 상당히 많지만 사실은 각자 모든 개인의 그 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꿈에 대해서 완전히 아직 인류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꿈을 꿀 때 거기서 나오는 모든 그런 뭐 집이며 나무며 뭐 가구며 상당히 그 완벽한 어떤 세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이라는 세계는 과연 무엇일까? 실존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보통 이제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느끼는 것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곳에서 느끼는 것과 자, 무엇이 다른지 이제 우리는 참 그런 거를 좀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꿈에서 꿈이라는 거를 느끼면 우리는 그걸 보통 자각몽이라고 하거든요. 자각몽. 그래서 꿈이라는 거를 느끼시면 꿈속에서 뭐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꿈이라는 거를 꿈속에서 알아차리시는 분들은 이제 일부러 하늘을 날아보는 경험들을 선택한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거를 알아서 그냥 제가
하늘에 좀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기분은 비행기 타는 거랑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의 그 느낌이 너무 상쾌하고 그 하늘을 나를 때 그 경쾌함과 그 자유로움 그리고 이제 내가 나르고 싶은 그 방향과 각도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평행 우주라는 것도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행 우주를 다중 우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설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그냥 하나의 그 빛으로 이루어진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그 감각,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음, 빛이 만든 것들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영사기에 비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진짜라고 이제 우리가 믿게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도 우리는 영화에 폭 빠지면 우리가 그 안에 몰입이 돼서 그 주인공과 거의 동일시하면서 감정을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러한 것들을 겪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우리라는 각 개체의 아바타와 우리의 그 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동일시가 되면서 어, 하나의 그 게임 속에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여러분이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333, 22, 뭐 이런 동시적인 숫자를 보는 것도 사실은 외부에서 우리 보고 그게 하나의 이거는 하나의 뭐랄까요? 드라마라고 할까요? 게임이라고 할까요? 홀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거라고 이제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이제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시성을 느낄 때, 어떤 무의식적 차원이 우리에게 이제 보내는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우주가 보낸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이걸 엔젤 넘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보내는 신호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트윈 프레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트윈 프레임들이 이제 많이 깨어날 때 이런 동시성을 많이 경험하면서 이런 반복되는 숫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트윈 프레임의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주가 특히 많이 변화되고 특히 이 지구가 음, 상당히 많은 변화와 함께 이제 차원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다양한 채널을 보시면은 다 금방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그 트윈 프레임들이 상당히 그 2000년대 이후에 많이 태어나기도 했고 또 많이 이렇게 이제 깨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댓글을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본인들이 이제 사랑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묻어놨다가 이제 올라오는 경험들을 좀 하시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지구 차원의 어떤 그 변화 때문에 그 무의식에 있던 것들을 이제 그 억압이라고 하죠. 우리가 혹은 뭐 회피나 이제 이렇게 묻어놓던 것들이 이제 이 에너지가 바뀌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상당히 또 뭐라 그럴까요?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평행 우주와 다중 우주를 뭐 저는 완전히 믿어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이제 한번 열어볼 수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접했을 때 그 다중우주와 평행우주의 그 이론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이제 느껴보고, 나름대로 제가 뭐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완전히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느끼지도 잘 못한다는 거죠. 어, 그러나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생각과 선택이 항상 머릿속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상력인데, 이 상상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걸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개체성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그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다 창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자신이 뭐 상상력도 없고 창의적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인생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창의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상상력이 있고 많은 아이디어와 그 생각들이 순간순간 막 이루어집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선택을 할 때 많은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죠. 뭐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사람들은 어떤 연민도 있고 어떤 후회도 있고 어떤 다시 그 길을 가보고 싶은 어떤 열망도 있습니다. 그 가지 않는 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평행우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와의 그 관계는 엄청난 그 사이에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세포 안에 그 원자와 전자의 관계를 보면 사실 우리 몸도 텅 빈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기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그런 빛이 만든 그 홀로그램의 어떤 작용이라면, 그 빛은 수천억 개, 수천만 개,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분파되어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과 어떤 느낌이 수천만 개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음, 결국은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느낌 하나하나가 결국은 새로운 홀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홀로그램으로 어, 환상이라고 할 수 있고, 어, 일체 유심조라는 어떤 마음이 만들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홀로그램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순간과 그 우주도 마찬가지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거는 느낌으로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어떻게 다시 이해를 했냐면 우리의 그 무의식과 평행우주는 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의식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거든요. 평행우주 역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안에 우주가 있는 것이 바로 평행우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상당히 트윈플레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평행우주가 있다면 저 우주의 그 여러분의 그 뭐라고 분신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의 또 다른 여러분이죠. 그 개체는 또 다른 행복함을 느끼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저는 결국은 잠재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잠재력을 끌어온다, 잠재력을 활성화시킨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같은 것끼리는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유유상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든다면 저 우주 이면에 그 에너지의 파동과 같은 나의 평행 우주가 나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럼 그쪽으로 내가 다시 점프해서 갈 수도 있고,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가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좀 다중 우주에 대해서 이해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 이후의 기전은, 어, 이 세상이 빛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이며 홀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환상은 수천만 개, 셀 수 없는 거로 순간순간 이루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빛과 같이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즉시색과 색즉시공을 매 순간 반복하고 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는 그런 신기한 존재가 이 세상이 아닌가.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기한 세상을 만든 어떤 우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창조주에게 음, 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주제를 못 잡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제가 잡혀졌네요. 어,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알 수 없기에 더 신기하고 그래서 그 비어있는 그 마음 안에 사실은 그 공간이 빈 공간인데 빈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 거기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어떤 잠재력이라고 보고 어떤 태동의 에너지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그 에너지가 꽉 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너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음,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지금 힘을 좀 얻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또 많이 이렇게 배우고 얻습니다. 어, 글쎄요.
저도 사실은 정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답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아직 우리의 무의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그러나 모르기에 알려고 노력하는 그 탐구의 과정, 그것을 아마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그 내면과 우리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결국은 어떤 우주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지. 오늘은 이런 것들이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끼시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꼭 맞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느끼거나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하고 이렇게 뭐 자유롭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 자유로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고의 자유로움, 느낌의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이 역시 탐구의 과정이고 저라는 사람이 2020년 그죠? 10월 24일 지금 새벽인데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그 우주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